고려아연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8% 감소, 영업이익 2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6회전으로 산출됩니다. PBR은 1.07로 산출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조 2,91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9.8%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0.6% 감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소시켰다는 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잘한 일이고요.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매출 총익이 19.5%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12.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7,07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 하락했고요. 생산성도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감소일 수준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면 결산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8% 감소했다면은 요 정도 비례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도 한 10% 정도 감소했다면은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루풋 성과는 그 좋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는 뭐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보니까 그래서 스루풋으로 그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조 3,444억 원으로서 9.6% 감소했어요. 그 갭이 0.2%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0.2%가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1.7% 감소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57로서 전년보다 0.15포인트 하락했어요. 제조업에서 그 1점 뭐 여기 그 2021년도는 1.9였는데 계속해서 그 TOE 생산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이면은 제조업체로서는 그렇게 낮은 업체는 아니지만은 2021년이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그 경제가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스루펫 영업이익은 7,084억 원으로서 22%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액 10억은 감소액 곱하기 가공비율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제가 자산을 제품, 반제품, 부산물, 제공품 네 가지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99억 원, 거의 9,800억 원대로서 59억, 60억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1,258억 원이 감소했는데 특히
원재료가 1384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네요.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주석을 단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및 월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동평균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월평균법이라는 게 사실 실제 계산해 보면은 이게 뭐 이동평균법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월총평균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회계법인은 회사가 이 평가손실 작업을 안 하니까 회계법인은 자기네들이 감사할 때 그 평가손실 작업을 작업해가지고 또 표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재고자산 주석 내용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도 평가 충당금 계정이 없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사용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서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제조 경비라는 게 총 제조 원가라는 게 이 원재료 사용량에다가 밑에 있는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필연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가 돼야만 한다는 게 또 요구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어, 5조 3,454억 원으로서 9.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조 870억 원이 되겠네요. 금액상으로 3.3% 줄었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1.2% 상승했고 가공 비율이 재료 비율은 1.2% 하락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모순이 됩니다. 1차, 2차 원재료 가격 추론 모습은 해소돼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래서 제가 이 IMF라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서 재고자산 명세는 하기와 같은 흐름도로 그 양식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충분히 이번 고려 아닌 경우에는 재고자산 주석을 흐름으로 공시해야 할 이유는 많다. 특히 현금 흐름 기준에서 갭을 소명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타계정 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봅니다. 첫 단계로서 이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과 비성분에서 나온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3년 연속 일치를 합니다. 이것은 그 기말에서 기초를 빼니까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줄었다는 표현이고요. 비성분에서는 반대로 그 기초에서 기말을 빼니까 에, 이 플러스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일단 패스가 되면은
다음 분석이 조금 더 또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에 갭이 없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제가 계산해내는 Q 총 제조 비용과 일치를 하죠. 그리고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도 어, 뭐 쭉 일치를 해 왔는데 2023년에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925억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재고가 925원이 5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258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332억 원이 어디로 재고가 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 주석 그 공시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게 추적할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검색을 좀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서 처음으로 갭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석상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종속기업 분할로 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어떤 새로 그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재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 기업 쪽으로 그 분할로 인해 가지고 이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회사가 설명한 것은 없어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97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9.7%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878명으로서 전년보다 15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원을 넘어서서 1억 540만 원이 되는데 9.6% 인상을 시켰어요. 전년도에는 10.7%가 인상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직원들을 계속 증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운반 보관료가 1,44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는 근데 26.7%가 감소했다. 이것은 그만큼 매출 감소만큼 운송비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전력비도 좀 줄였습니다. 8%. 전력료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료는 내려간 거로 이렇게 되는데 보통 공장 같은 데서는 심야 전략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야 전략은 그 전기료를 그 한전에서 싸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것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6회전으로 전년보다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저로서는 가장 이런 거를 참 잘못한다.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서 재고에 그 묶여 있는 현금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하는데 이 회전율 하나만 보더라도 3년 연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생산 계획량을 좀 그 조정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죠. 에,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스루픈율은 26.7%로서 뭐 크게 줄진 않았지만 0.13%가 그 감소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 또 ROI를 이게 이제 투자 회수율이라기보다도 인벤토리를 이 I로 봐서 요거는 재고 투자 회수율로 0.72로 이것도 떨어졌어요. 이자 부채가 2021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차입금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4.2% 선입니다. 투하자본 대비 차입금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은 거죠.
현금 버퍼 4.8% 있고, 뭐 언론에서 이자 보상 배율도 안 나온다. 뭐 이런 그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한번 넣어본 게 저는 그 스루풋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죠. 26배입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83배. 이게 작년도 고 이게 뭐 잘못 계산됐는지 그러니까 차입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 11,915배나 된다. 이런 식이니까 거의 이 레버리지율로 보면은 감이 좀 잡히겠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7.7%, 이것도 2.6% 떨어졌죠. 그래서 이 가공비 회전율과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과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입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일자 출원과 동일하고 판매 가격 하락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표로 표현하면은 순방향으로 다 두 가지가 하락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 하락은 수량으로 외부에서는 할 방법은 없지만 수량으로 산출해서 수량으로도 재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패스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연정광과 연정광. 이것이 그 매입 비중이 아연정광이 40%고 연정광이 60%라고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고, 에, 그 증가 이 변동률을 곱하면은 가중 평균이 나오는데, 단순 평균으로는 11.4%가 하락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8%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것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투명성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 디밀어야 되는데, 그거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 1차 출원 모순과 2차 출원 모순, 1, 2차가 모순되는 거, 그것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그 품목, 아연, 연, 금, 은,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수와 그 수출을 다 동시에 얘기해 가지고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려고 요 아연에 대해서도 단순 평균을 해보고 연에 대해서도 그 단순 평균을 해보고 요 두 가지를 또 소개를 내봤어요. 어, 그 제가 가중 평균으로는 그 7%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올랐어요. 귀금속은 금하고 은은 거꾸로 올랐습니다. 에, 그렇고 여기에 그 동이 있죠. 동은 또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귀금속만 금은 가격만 오르고 나머지 비철금속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3.9%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향력은 93.05%뿐이 되질 않습니다. 6.95%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가 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취득된 정보로는 독특한 또 특수금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실적 베이스로서
어, 좀, 그, 좀 더 나아지는 상승하는 사업 계획을 좀 해보면은, 어,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락률 실적만큼 그거를 플러스로 전환해보자. 그런 정도의 목표.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8조 1,2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어, 요 계획상으로는 8,770억 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은 8,669억 원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고가 약 1%가 감소했거든요. 요 감소한 거 계속 잘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가 회계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들을 자꾸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간만에 재고를 감소시킨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재고가 줄면은 그 돈의 용도를 다른 데로 했으니까 아까 차입금 레버리지율도 좀 뭐 내리긴 내리겠습니다만 레버리지율이 올라갔었죠. 차입금 일부라도 더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1% 올린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그대로 두더라도 8,800억으로 그렇게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마녀와 같은 비법이죠. 그 마녀한테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은 안 되는데 현실 세계는 마녀의 세계의 그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마녀는 그 금융 글로벌 자본들이 그걸 원가 회계를 신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루포 수로 본 것은 그 8조 1,500억으로서 스루포스로 산출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게 돼 있어요. 아까 그거는 원가 회계는 8,800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 그 계획을 이익을 좀 더 많이 내보자는 식으로 좀 계획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로 그 산출을 해봤습니다. 제 임의적인 어떤 그 변수를 좀 넣긴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고 회전율이 6.6회전이었는데 전년도 이상으로 7회전 이상으로 좀 올려보자. 최하. 금방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경기도 안 좋아서 그만큼 또 매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매출이 8조 한 6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1,600억으로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냐. 좀 그 도전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스루포트 회계 기준이 그 좀 더 원가 회계 기준보다는 예가를 좀 높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일반론에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측하는 것들이 재고가 감소했죠, 이번에. 그러면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한 게 이미 보였죠. 그리고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제가 마진율을 약간 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긴 한 건 있어요. 근데 원가회계도 마진율이 상승한다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가 이제 다른데 거보다도 이게 또 좀 양날의 검처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고 있는 방법인데요. 캐펙스로서 자본적 투자 지출이라고 보통 그러죠. 작년에 5,485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조 5천억이나 투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종속기업의 비율이 30%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외라든지 국내에도 종속기업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2021년도에는 18%뿐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 기업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세후 현금 순이익은 8,922억 원으로서 어,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그 수준대가 유사하죠. 네. 에, 그리고 그 수익률은 현금 수익률은 9.7% 물론 내려갔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677억 원 정도를 이자 포함해서 가져갔습니다. 전년도에는 돈을 좀 더 많이 불려준 거고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고 레버리지는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말씀드렸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206억 원이 주주들이 돈을 가져갔는데 요것이 내역은 자본 변동표에 주주들이 가져간 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가 5,271억 원이 있었는데 자기 주식 투자도 있고 근데 배당이 그 얼마인가? 5,950억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 계산해 보면은 1,200억을 가져간 거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자본에서 나가는 거니까 현금이 나간 거니까 어, 이 현금 흐름 주주 입장에서 볼 땐 돈을 가져간 게 되겠죠. 1.3%. 근데 배당률로만 보면 2021년도에 2,650억을 가져갔죠. 근데 이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2천억 원대에다가 3천억 원대에다가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900억까지 해서 계속 배당률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익은 감소하는데 배당률을 올려준다. 음, 이게 뭐 주주들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 잠깐 어쨌든 뭐 요 배당액만 보면은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최종 71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를 보면은 45만 1,0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7만 1,0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PBR은 107%인데 1 이하로 안 떨어진 게 다행이네요. 연초에는 123%였는데 한 60 몇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경영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주를 보면은 영풍이 25.15%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39%, 그다음에 HMG 글로벌 LLC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하나수소에너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호를 바꾼 건가? 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그 영풍의 이 최대 주주와 고려아연과 주총에서 그 표대결로 해가지고 유상증자 정관 변경과 그다음에 이익 배당액 가지고 주총에서 표대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뉴스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